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정우승의 봄길이었습니다. 난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자신을 한정 짓는 사람에게 길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는 사람은 그 길의 끝에서도 또 다른 길이 되어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생길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의 봄길은 다시 열릴 겁니다. 오늘 경혜의 다락방은 영화에 대해 얘기를 볼 건데요. 코너 일부 전대시네마에서는 영화 비긴 어게인과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고 언터처블 1%의 우정에 대해 초대 게스트 분들과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코너 2부 상상 플러스에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경혜의 다락방 시작할게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비긴 어게인에서 극중 이름 데이브를 스타덤에 올려준 곡이죠. No One Else Like You입니다. 1부 전대시네마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대시네마는 한 영화를 정해 그 영화에 대해 초대 게스트 분들과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해보는 코너인데요. 먼저 음악영화로서 한 획을 그은 비긴 어게인을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초대 게스트 모시겠습니다. 대학생 정슬기 씨와 김승우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왔고요. 평소 라디오를 즐겨 듣는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글가영화를 사랑하는 김승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영화는 비긴 어게인입니다.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영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음악을 하던 그레터와 데이브는 연인이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음악을 하는 미래를 꿈꿨지만 갑작스런 데이브의 성공과 배신으로 그레터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음악 제작자인 댄을 우연히 만나 자신의 음악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큰 스토리가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극중 영화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를 공유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각자 이야기에 대한 힐링을 느낄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좋은 노래가 많고 그리고 그 노래가 영화 스토리에 잘 스며드는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럼 이제 명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제가 생각하는 명장면은 길거리에서 여자 주인공인 그레터가 그 음악 제작자인 댄과 함께 거리의 소음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연주자들과 녹음을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두 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레터가 마지막에 두 남자 모두의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데이브랑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그레터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비긴 어게인이라는 영화에 그 로맨스 외적인 요소가 더 부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영화가 전체적으로 다 좋았지만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장면보다는 대사가 더 떠오르는데요. 저는 명대사인 댄이 그레터에게 음악은 지극히 따분한 일상의 순간마저도 갑자기 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게 하거든이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는 음악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아주 공감되고 좀 좋았던 대사였던 것 같아요. 이번 영화는 음악뿐만 아니라 영상미 또한 큰 볼거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영상미랑 음악성이 다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비긴 어게인이 유명한 부분이 바로 OST죠. 두 분은 어떤 노래가 가장 좋으셨어요? 실제로 모든 OST가 다 대박이 났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 잔잔한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레터가 부른 로스트 스타즈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네, 저도 로스트 스타즈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비긴 어게인 하면 당연히 로스트 스타즈를 떠올리게 되죠. 저도 남자 주인공인 데이브가 부른 버전보다는 그레터가 부른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즐기려 했던 데이브와는 달리 그레타는 오래된 연인이자 음악적 파트너였던 데이브와 함께 순수하게 노래한 둘만의 이야기로 남았으면 했죠. 그래서 전 그레타의 버전이 더 사랑스럽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 그레터가 부른 로스트 스타즈를 듣고 오겠습니다. 역시 노래가 너무 좋네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레터 역의 스칼렛 요한슨이 먼저 캐스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 진짜요? 네. 스칼렛 요한슨은 섹시한 이미지가 강해서
그 여과는 전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리고 이 영화에 마룬5가 리더가 나왔었는데. 맞아요. 제가 마룬5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배우로 나와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레타 역을 맡은 키라는 데이블 역을 맡은 애덤 리바인이 마룬5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키라는 영국 사람이고 애덤은 또 미국 사람이니까 저희도 외국 사람들 다 알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유명해도.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그럼 다시 영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름다운 커플에게도 언제나 위기는 찾아오는 법이죠. 출장을 다녀온 데이브가 그레터에게 자신의 신곡을 들려주는데 그 곡을 듣고 그레터는 바로 데이브의 외도를 직감하죠. 그것도 깊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노래만 듣고 알아차린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노래만 듣고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거라는 설정이 조금은 저는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솔직하게.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장면을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곡 가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못 알아듣지만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가사가 나랑 나눈 사랑 얘기가 아니라 이게 다른 대상이 또 따로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딱 집은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잠깐 그레터가 데이브의 바람을 눈치챈 그 곡을 지금 들어보고 올게요. 네.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들은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맞아요. 이제 비긴 어게인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화로 우리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로 다룰 영화는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입니다. 여전히 신혼같이 살고 있는 노부부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영화에서 부부는 한결같은 사랑을 하다 이별을 맞게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인간극장에서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를 봤어요.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인간극장에 먼저 나오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할아버지의 그 애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진짜 사람은 늙으면 더 젊어지는구나 귀여우시죠? 싶고 맞아요. 그 두 분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10대 소년소녀의 연애 같아 보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반대로 그 인간극장이랑 다르게 너무 슬퍼서 진짜 완전 저는 이제 사랑 얘기가 또 나오겠구나 하고 보러 갔는데 이별 얘기가 나와서 좀 되게 너무 예상치 슬펐죠. 못한 슬픔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코너에서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다룬다 해서 처음에 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었던 것 같은데 영화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많이 감정이 폭받쳐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랑들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 중에서도 노부부의 사랑이 저는 정말 어떤 사랑보다도 애틋한 감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노부부랑 사랑은 사실 전 안 어울리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니까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고 진짜 많이 울었는데요. 특히 제가 가장 이렇게 슬펐던 게 할머니가 내복을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자 옷을 사시나 여섯 살 몇 개 이렇게 사시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먼저 보낸 자식들 옷이라는 걸 알고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무덤 옆에서 옷도 같이 태우시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고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원래 결혼 생각이 별로 없어요. 안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능한데 이제 결혼 후의 생활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연인 중에서는 션이나 정혜원 부부나 그리고 이번 영화에 나오는 노부부 분들을 보면은 그렇게 다 부정적이게 살아가진 않는구나 싶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순간 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맞아요.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슬기 씨와 의견이 비슷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기도 했지만 정말 노부부의 사랑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던 영화였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희처럼 이제 다 감동을 받았을 텐데 약간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막 이슈가 됐던 게 영화가 끝난 후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거기를 찾아가고 사시는 곳인데 계속 찾아가니까 많이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은 이제 응원의 차원이라 하더라도 자제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 국제시장? 네. 국제시장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꽃분이네. 네. 거기 가게를 사람들이 너무 찾아오는 바람에 주변 가게가 피해를 입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영화는 영화로만 판단을 해야 되지 거기를 직접 가서 그 영화의 주인공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그분들을 위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우리 나라가 독립영화가 그렇게 이제 뜨기가 쉽지 않은 구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영화는 독립영화인데도
기존의 틀을 깨고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원래 다큐멘터리 흥행 1순위가 원앙설이었는데 그 기록도 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드롬이란 말이 기사화 많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돼도 이상하지 않을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행복한 장면까지도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많은 슬픈 슬펐죠. 장면들도 있었고 행복한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저는 진짜 이 영화는 흥행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영화가 개봉관이 얼마 없었어요. 너무 아쉬워요. 맞아요. 그러게요. 저도 이제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독립 영화에도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직접 참여해야 독립 영화가 그 주어지는 참여가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두가 한 명뿐만 아니라 모두가 독립 영화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니마 이강을 건너지 마요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해 노래 한 곡을 듣고 올게요. 네. 윤종신의 행복한 눈물. 이번엔 언터처블 1%의 우정 영화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네. 이 영화는 하루 24시간 내내 돌봐주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진 건 돈뿐인 상위 1%의 부자 필립과 가진 것이라고는 건강한 몸뿐인 하위 1%의 남자 드리스가 만나 2주간의 내기로 시작된 특별한 동거 스토리입니다. 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보게 된 게 저희 오빠가 먼저 보고서 저한테 추천을 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영화는 저한테 가장 재밌게 본 영화가 뭐예요? 라고 뽑으면 이거를 꼭 말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실화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랍고 처음에 이렇게 그 피아노 곡이 잔잔하게 나오면서 자동차를 타고 그 필립이 지나가나? 아무튼 그 장면도 되게 신비롭고 어떤 이 전개가 될까 그렇게 연출도 좋았던 영화였고 그리고 드리스가 굉장히 유쾌하게 나와서 저런 친구 한 명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영화입니다. 저는 이걸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먼저 소개를 받아서 영화를 봤는데요. 네. 저는 이게 실화일 줄은 몰랐어요. 오늘 슬기 씨가 말해주신 거 듣고 실화인 걸 알았네요. 저는 항상 이 영화에서 생각나는 장면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드리스가 필립을 데리고 슈퍼카를 타는 장면이 있습니다. 맞아요. 항상 조용한 네, 차나 기억나요, 타고 다니던 네. 필립이 자신의 친구를 위해서 자신이 불편함을 좀 감수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진짜 두 사람이 친구가 맞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실화이기 때문에 네. 이게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실제 이제 사진이 네, 나와요. 주인공들이 나오죠. 근데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드리스는 하위 1%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잘 살게 돼요. 흑인인데. 저도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되게 많은데 그 상류층과 빈민, 백인과 흑인,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 고용인과 피고용인도 우정 앞에선 동등하다는 걸 정말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너무 멋있는 말 아니에요? 저도 진짜? 약간 이렇게 그런 말을 덧붙이자면 오랫동안 사람 사이에 있었던 편견의 벽을 예를 들면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사이에 어떻게 친해질 수 있겠어. 맞아요. 이런 편견의 벽을 우정으로서 허문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우정 앞에선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이건 것 같아요. 아이고, 네, 벌써 1부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승우 씨는 2부에서도 저와 함께 하기로 하고 네. 슬기 씨는 그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즐거웠고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라디오에 나와서 제 의견을 말할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우리는 슬기 씨를 보내고 노래 한 곡 듣고 2부 상상 플러스로 넘어가죠. 빵빵 타대가지 빵빵 빵또고 빵빵 빵빵. 네, 방뜨기 방방이었습니다. 정말 신나는 곡이죠? 이 신나는 분위기를 몰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 상상 플러스에서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소재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새로운 게스트를 소개해야 되겠죠? 네, 김충섭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충섭입니다. 집에서 듣기만 하다가 라디오에 니 정말 좋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럼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역사 왜곡의 함정입니다. 영화에서 역사를 다룰 때 객관적으로 묘사하느냐, 아니면 영화는 그저 영화일 뿐이므로 극적 구성도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해 문제입니다. 항상 논란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충섭 씨와 승우 씨와 함께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걸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로는 먼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네.
저는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영화를 말하고 싶어요. 국제시장과 명량입니다. 처음으로 이제 일단 국제시장을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세대를 기억하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영화이지만 다른 입장에서 본 사람들은 5.18 민주화항쟁 또는 6월 민주항쟁 같은 민주주의 발전들이 있던 시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특정 시각에서만 좋게 보일 수 있는 역사들만 나열을 해놨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허지웅이라는 이제 영화 평론가가 있잖아요. 그 네네. 영화 평론가가 이것을 표현을 하면서 좀 센 말로 토가 나오는 영화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 약간 논란이 그래서 더 심하게 논란이 됐던 영화죠. 그래서 하지만 저도 역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영화를 좀 재밌게 봤는데 네. 이 사건이 저는 영화가 본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다른 입장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떤 입장에서 보든지 영화는 정치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으니까요. 약간 그래서 애매하죠? 근데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영화는 명량인데요. 처음엔 1750만 명이라는 한국 영화에 진짜 큰 획을 그린 그렇게 영화입니다. 많이 봤군요. 이 영화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 나중에 약간 이제 좀 뜰 때쯤 네. 소송을 받게 되는데요. 소송이 있었어요? 네,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내용 중에서 배설 장군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하는데요. 네, 기억나요. 이 장군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순신을 질투해서 거북선을 불지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역사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명량에서 나오는 명대사 아세요? 신은 아직 12척의 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이 12척의 배가 배설 장군이 살려오신 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배설 장군 후손들이 생각하기에는 12척을 살려온 장군이 우리 조상님인데 이렇게까지 나쁘게 표현을 왜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이제 논란이 됐었던 적도 있죠. 저라도 진짜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네요. 네. 승우 씨는 네. 영화에서 역사를 다룰 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다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저도 그 점은 공감합니다. 네. 하지만 예로 드신 국제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 보면서 이상한 점을 전혀 못 느꼈어요.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발전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다룬 영화가 아닐 뿐더러 그저 그 시절 고생하시던 부모님 세대에 대해 대한 추모 영화 정도로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도 잘못된 영화적 사실이 이 영화를 통해 알려지게 된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이 있듯 영화를 보는 시각에도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국내 영화 말고 해외 영화를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아포칼립토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 그 영화 봤어요. 보셨군요. 네. 이 영화는 마야 문명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화제가 된 이유는 제작을 진짜 잘해서인 이유도 있지만 재밌었죠. 여기에 대해 마야 문명을 파괴한 스페인 함대를 정당화하듯이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처음 영화가 시작할 때 이런 자막이 나옵니다. 거대 문명은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스스로의 내분에 의해 망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아이러니하네요, 네. 뭔가. 그리고 마야 문명의 신성시하는 의식을 잔인하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신에게 마야 문명에서는 태양신에게 자신의 심장을 바치는 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 의식은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어서 명의시 여겨서 진짜 하는 일인데 이것은 영화는 사람을 죽여서 일부러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죽여서 억지로 했다. 억지로 의식을 표현한 것처럼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 등장하는 스페인 함대를 마치 구원자처럼 표현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는 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마야 문명이 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스페인 함대를 실제로 구원자로 여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착각을 한 거죠. 스페인 함대를 구원자로 착각해서 실제로 마야 문명이 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화에서 뭐 어떻게 주관적인 입장으로 역사를 바라봐서 표현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못된 시각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되게 맞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승우 씨 의견 되게 잘 들었고요. 여기서 잠시 쉬어갈 겸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목소리가 정말 섹시한 제시 제이의 마마 노스피 베스트입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다시 이어서 의견을 나눠볼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영화에서는 역사의 왜곡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봐서 시각적인 노출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논란이 돼서 교육이 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평생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인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계속 알려줄 테고, 계속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왜곡을 조금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영화 앞이나 뒤에 이러한 왜곡이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영화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역시도 영화에서 역사를 왜곡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거나 사람들의 인식에 문제가 생긴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된 영화를 보게 되더라도 휘둘리지 않는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진지한 대화 잘 들었고요. 저도 이런 논란은 자주 듣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깊게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들으면서 자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이쯤에서 2부 상상 플러스도 마무리하고요.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즐겁습니다. 네, 오늘 경애의 다락방 2부에서는 게스트 승우 씨와 충섭 씨를 모시고 영화 속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라디오가 끝이 났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 방송 즐거우셨나요? 화창한 봄 날씨만큼 우리 방송도 즐겁게 끝난 것 같습니다.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 봄에 여러분의 꿈도 꽃이 피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잃게는 아름다운 꿈을 지녀라. 그러면 때 묻은 오늘의 현실이 순화되고 정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름다운 꿈을 지녀서 예쁜 봄만큼이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봄하면 생각나는 노래 로이킴의 봄봄봄 들으면서 경애의 다락방 마칠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정슬기, 장경애, 김승우, 김충섭, 연출의 조문영, 진행의 장경애, 제작 지원의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소모임 하라디오 북구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